여러분들 혹시 백년국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못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이 백년국치라는 말은 지금의 중국이 1839년부터 1949년 즉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서양이나 일본 제국주의에 침탈당한 흑역사를 뜻하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이 국가적으로 수치를 느꼈던 시대였다는 거죠. 아니 중국 피셜 자칭 최고라고 말하는 중국의 흑역사가 100년이 넘는다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뻔뻔스러운 중국이 100년 넘게 두드려 맞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 중국이 흑역사의 길을 걷게 된 시작을 살펴보면 조금 의문이 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중국이 망할 정도면 아무래도 핵 아니지.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 도대체 뭔데? 뭐 진짜 대단한 게 숨어 있을 것 같지만 다름 아닌 마약. 그 중에서 아편, 단지 이 아편 때문에 중국이 두드려 맞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 대륙은 동양의 최고 권력을 잡고 있던 청나라였는데 아무래도 동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알아주던 청나라이다 보니 지들은 자기들이 제일 잘난 줄 알았죠. 그리고 청나라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물건들은 해외로 다 팔아먹고 다른 나라에서는 수입을 안 하니까 계속 청나라만 흑자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나라와 교류하면서 적자만 보고 있는 유럽의 최강국 영국이 청나라가 좀 안 이꾸어 보이는 겁니다. 아니 영국 입장에서는 청나라에서 나오는 비단, 도자기, 뭐 마시는 차 같은 걸 계속 수입하는데 청나라는 아무것도 안 사주니까 당연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또 청나라랑 좋게 협상을 해보려 해도 말이 안 통하네. 그래서 이 영국은 이때 꼼수를 써서 청나라의 아편을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청나라 남성 4분의 1 즉 4천만 명 정도가 아편에 중독되고 청나라 조정에서는 아편 중독자를 사형에 처하라는 명이 떨어지기도 하고 결국 이 사태는 영국과 청나라의 멸망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자 그럼 늘 읽어보면 중국 100년 흑역사의 시작 아편 전쟁 편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19세기 중반 유럽 국가들은 산업혁명으로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내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이 영국이라는 국가가 중심을 잡으면서 세계 무역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뭐 자본주의도 확립하고 또 경쟁 사회를 도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패권 국가로 자리 잡게 되죠. 그러다 보니 영국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유럽에서 썩고 싶지 않은 거야. 더 넓은 세상에 나가 큰 물에서 놀고 싶었던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영국의 눈에 들어온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청나라였습니다. 청나라는 당시 유럽적으로 비단이나 도자기 같은 사치품을 수출하던 상황이고 특히 유럽 사람들은 청나라산 차에 광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죠. 이때 영국과 청나라 간의 무역 비중에서 차 하나만으로 90%를 차지한다는 건 말 다 했지. 게다가 청나라에서 뭘 가져올 땐 은으로 교환을 해야 하네. 그냥 말 그대로 영국에서는 개쌉 손해를 보던 중이었죠. 뭐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당연히 청나라가 눈에 띌 수밖에 없었고 영국도 청나라에서 뽕을 뽑기 위해 협상을 시도해봅니다. 헤이 청나라, 우리 면직류 빳빳하게 쳐지기는데 우리랑 공평하게 교환 어때? 오호이, 우리는 너네보다 면직류 더 싸다 해. 그냥 하던 대로 우리만 이득 보겠다 해. 야야 그러지 말고 좀 평등하게 가자. 아니 뭘 그렇게 애석하게 그러냐? 응? 제발 좀 응? 에헤이 말이 안 통한다 해. 우리는 그냥 수출만 하겠다 해. 이왕 온 김에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 해. 이렇게 청나라는 영국이 제안하는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입장에서는 청나라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땅덩어리도 넓고 인구수도 막 넘쳐나니까 하나만 제대로 걸리면 땡큐잖아요. 그렇게 별 소득 없이 돌아간 영국은 어떻게 하면 청나라에서 뽕을 뽑아 먹을까 짱구를 굴리던 중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식민지 중에 인도에서 그 아편이라고 있지 않나? 그것 좀 팔아볼까? 바로 아편. 이 아편이란 양귀비꽃의 열매에서 상처를 내면 하얀 액체가 나오는데 그걸 가공해 만든 마약의 일종이죠. 게다가 이 아편은 모르핀을 주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아편을 하게 되면 환각은 물론이고 혼수 상태로 유발 심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편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 하게 되면 다음에는 더 많은 양을 해야 하는 내성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결국엔 양이 점점 늘어나면서 너무 과도한 양을 하게 되고 호흡이 마비되면서 사망하게 되죠. 이런 환각제는 청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청나라가 잘 살았던 시절이었다고 해도 하층민들은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 고통을 잊게 해주는 환각제가 나타났다? 이건 못 참지를 시전해버리면서 너도 나도 아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아편의 인기가 조금 아니 존나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는데 청나라 내에서 아편을 하는 사람은 무려 4천만 명. 이 숫자는 청나라의 남성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렇게 아편 중독자들은 불온하고 돈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편을 밀수입해오거나 양귀비를 직접 길러 아편을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아편을 구하기 위해 가족을 팔아넘기고 파산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된 청나라 조정은 세 차례에 걸쳐 아편 금지령을 내려보지만 이미 인구의 절반 가까이 아편에 중독돼서 쉽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청나라의 아편과 전쟁을 선포한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임칙서. 당시 청나라의 황제 노강제가 아편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을 때 믿구이를 해결할 만한 사람으로 이 임칙서라는 사람에게 명을 내리게 된 거죠. 어이 임칙서, 자네가 광저우로 내려가 아편 판매를 금지시키라 해. 그리고 싹 다 몰수해버리라 해. 황제의 명을 받은 임칙서는 아편을 수입해오는 광저우로 내려가 상인들이 아편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아편을 하는 사람이 보였다 그럼 싸그리 잡아다가 처벌해버리죠. 이후 몰수한 아편 28,000근을 불태우기도 하고 그대로 받은
앞바다에 버려버리기도 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빠꾸 없이 영국에 편지를 보내게 되죠. 어이 빅토리아, 우리 아편 때문에 고생 좀 하고 있는데 너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아편을 수출한 건 영국인데 왜 우리만 고생하고 왜 우리만 피해보냐, 니네 책임이다 뭐 이런 거였죠. 결국 이 편지를 받은 빅토리아 여왕과 영국 정부는 청나라를 구워 먹을지 삶아 먹을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당연히 영국 내에서도 전쟁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로 나뉘어 있었죠. 하지만 당시 상황이 영국은 아편을 청나라에 수출하지 않으면 또다시 무역 적자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청나라에서 면직류도 안 산대 뭐도 안 산대 하면서 지들끼리 다 헤쳐먹었잖아. 그러다 보니 이 전쟁 찬성 반대를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는 271대 262, 진짜 근소한 차이로 찬성 측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1840년 6월 당시 최고를 자랑하던 영국의 해군은 군함과 병력을 태워 청나라 광저우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산업혁명이 끝나고 최신식 군함인 영국의 네메시스호, 청나라는 한 200년쯤 된 수동으로 노를 젓는 약간 그런 감성의 군함을 비빌 수조차 없었는데요. 그냥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또 맞고 또 두드려 맞고 또 맞고 하면서 전의를 상실해버립니다. 게다가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나라의 대도시 중 하나인 난징이 영국군에게 포위되면서 아주 굴욕적인 공포의 쓴맛을 보게 되죠. 이 전쟁이 바로 제1차 아편 전쟁, 그리고 이 전쟁으로 1842년에 맺어진 조약, 바로 난징 조약입니다. 이 난징 조약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홍콩을 영국에 넘겨준다. 두 번째, 광저우, 샤먼, 후저우, 닝보,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한다. 세 번째, 개항장의 영국 영사를 주재시킨다. 네 번째, 청은 전쟁 배상을 위해 영국에 총 2,100만 달러를 지불한다. 다섯 번째, 공행의 독점 무역을 폐지한다. 여섯 번째, 개항된 항구에서는 양국이 합의한 고정관세를 부과한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청나라의 피해는 어마어마해지고 바로 이때 홍콩이 영국에게 넘어가게 되죠. 아니 청나라 그 많은 땅덩어리 중에 왜 하필 홍콩인 건데? 영국이 홍콩을 먹은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홍콩의 지리적인 특성을 좀 봐보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부분과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강이라는 강의 입구에 위치해 있어서 중국 내륙 진출도 굉장히 유리했죠. 결국 당시 인구 5,600에 불과했던 작은 섬 홍콩은 영국에게 넘겨지게 되고 이로 인해 지리적인 강점과 영국식 자유무역 체제의 결합으로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됩니다. 반면 청나라는 1차 아편 전쟁이 끝났음에도 계속해서 아편이 들어오고 상황은 이전보다 나아질 생각을 하지 않았죠. 아니 불평등한 조약에다가 전쟁까지 처절하게 찢겨버렸으니까 상황이 좋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청나라는 세계적으로 강대국이라는 인식이 강했었는데 영국한테 두드려 맞은 무능한 모습을 본 미국과 프랑스는 손쉬운 산행이 되겠군 하면서 자신들에게 이득될 만한 조약은 싹 다 추가해버립니다. 그렇게 청나라는 역사적인 굴욕을 맛보게 되고 그렇게 강조하던 중화 사상은 개박살이 나게 되죠. 근데 아까 난징 조약으로 영국이 청나라에게 좀 많은 것을 뜯어먹었잖아요. 하지만 영국은 아직 배가 고팠습니다. 청나라가 개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고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휘청휘청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하면 빨대를 더 깊숙이 꽂아서 쪽쪽 빨아먹을지 생각 중이었던 영국. 그러나 이미 난징 조약이랑 불평등 조약을 맺어놓기도 했고 또 쳐들어가서 두들겨 팬 다음 주머니를 뒤지기엔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그러던 1856년 광저우 앞바다에 하나의 배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 배가 청나라의 배가 아닌 영국의 배인 겁니다. 어라? 저거 영국 배 아니야? 저 새끼 잡아. 그렇게 청나라 관원들은 배에 승선해 있는 선원 12명을 해적 혐의로 체포하게 되죠. 이 배가 바로 에로호. 근데 이 배에 탑승한 사람들은 영국인이 아니고 싹 다 청나라 사람이네. 그래도 뭐 영국 배에 탑승해 있었으니 청나라 관원들은 그들을 모두 체포하고 에로호에 걸려 있었던 영국 국기를 끌어내렸다는 소문이 들리게 되는데 야 너네가 우리 국기 해서나? 왜 깝침? 이거 굉장히 큰 문제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봤어? 아니 봤냐고. 나 이거 용납 못해. 너네 뚝까 맞아야 함. 이건 우리나라 국기를 모독한 행위야. 아니 영국은 이 확인되지 않은 건덕지를 잡아 청나라로 쳐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아편전쟁. 그런데 1차 아편전쟁에서 영국이 청나라에서 이것저것 많이 뺏어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변 강대국들이 좋은 거 있으면 논아먹자 하면서 영국과 연합을 맺게 되는데요. 헤이 우리 같이 연합해서 아시아 정복 어떠냐고. 잠깐 너네 뭐하냐? 우리도 같이 가. 나 온 점 찍었어. 진지해. 이렇게 영국을 포함한 5개 국가들은 연합과 지원의 명목으로 함께 청나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영국을 포함한 연합국은 막강한 해군을 앞세워 쭉쭉 밀고 올라가게 되고 순식간에 베이징 바로 아래에 있는 텐진까지 진입을 하게 되죠. 이후 베이징에서 마음을 졸이고 있던 청나라 황제는 목 끝까지 올라온 영국과 연합국에 굉장한 압박을 느끼게 되는데 아니 이건 좀 아니다 해. 우리를 상대로 어떻게 5개 나라가 들어오냐 해. 항복한다 해. 결국 청나라는 이 전쟁에서 또 한 번의 쓴 패배를 하게 되고 1858년 이전과 비슷한 맥락의 조약을 한 번 더 맺게 됩니다. 이때 맺어진 조약이 바로 텐진 조약. 이 텐진 조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개 외 10개 항구를 추가 개항, 외국인의 중국 내륙 여행 허가, 영국의 400만 양, 프랑스의 200만 양을 배상. 이 조약을 맺게 되면서 영국은 중국 내륙까지 시장을 넓히게 되고 과거 난징 조약에서 부실했던 점을 보완하면서 빨대를 그냥 땅끝까지 꽂아버리려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 텐진 조약으로 인해 연합군들은 베이징에 동맹국 공사관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공사관에 있으면 외교관들이 파견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청나라는 연합군에게 병력은 철수하고 외교관들만 오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연합군은 가볍게 무시하고 외교관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합국과 외교관들이 육지로 상륙하자마자 청나라의 군인들이 연합군들을 향해 총을 발사하는 겁니다. 연합군들은 기습적인
공격에 대처하지 못했고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첫 번째 패배를 맞이하게 되었죠. 이때 영국 군함 4척이 격침당하고 2척이 파손, 1200명의 병력 중 4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연합군들은 극대노를 하게 됩니다. 이건 용서가 안 돼. 그냥 난징, 텐진 이런 곳 말고 청나라 수도 베이징을 밟자. 그렇게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완전 병력을 준비한 후 청나라로 향합니다. 군함 206척 그리고 2만여 명의 병력을 투입시켜버리죠. 청나라는 이를 눈치채고 전쟁에 대비를 해보지만 연합군의 최신식 화기와 군함을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청나라 황제 한풍제는 연합군의 기세에 눌려 베이징을 버리고 피난을 가버리고 황제가 없는 베이징에 도착한 연합군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부셔버리기 시작했죠. 그 중에는 청나라 황실의 여름 궁전인 원명원을 파괴해버립니다. 이 원명원은 청나라 황실의 정원으로 청황실에서 진귀한 보물을 보관하는 장소였는데 건축 양식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유럽인들도 부러워하는 건축물이었다고 하죠. 이때 연합군들은 이에 멈추지 않고 자금성을 파괴하려 했으나 다행히 멈춰를 시전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당시 청나라의 유물을 약탈하게 되고 연합군의 무분별한 학살은 피해갈 수 없었죠. 이후 1860년 청과 연합군은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로 인해 텐진 조약을 확인하고 홍콩 위쪽 동네 구룡반도가 영국의 손에 맡겨지게 된 거죠. 그렇게 청나라의 전통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중국 최후의 통일 왕조 청나라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중국이 100년이 넘는 흑역사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